올해 4월 15일에 한 병, 그 다음에 4월 12일에 한 병, 그 다음에 오늘 5월 24일에 한 병을 3차를 스컬트라를 하는 37세 남성입니다. 오늘은 이 눈 밑쪽 피부를 얇게 우리가 서브시전이라고 하죠. 바로 진피 밑층에다가 넣어서 정리해주면서 시술을 할 거고요. 이렇게 생기는 팔자는 피부가 접혀서 생기는 팔자죠. 이거는 꽉 채우면은 인중이 길어져요. 이 힘 한번 빼고 중안부가 길어지면은 끝입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죠. 중안부를 짧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입꼬리 올리는 거랑 애교살을 넣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중안부가 짧아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최대한 항상 리프팅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오늘 3차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방이 축적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쪽으로는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쪽으로만 들어가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컬트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이 스컬트라 파우더를 둘러싸기 위해서 섬유아세포들이 결집합니다. 섬유아세포가 가장 많은 부위는 바로 피부 밑층입니다. 그래서 한 병의 스컬트라를 가지고 최대한의 콜라겐 생성 효과를 내고 싶다면은 이렇게 바로 진피 바로 밑층에다가 얇게 스컬트라를 깔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캐뉼라가 피부 밑을 긁는 행위, 이런 것만으로도 콜라겐 생성을 자극합니다. 근데 스컬트라 파우더를 피부 밑층에다가 이식하면서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 효과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스컬트라는 도입 초기에 골막 위에도 놓고 깊은 지방층에도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법이 널리 교육이 됐는데요. 2014년도에 유럽에서 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점차 그 시술 방법을 수정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 진피 바로 밑층에다가 놓을수록 효과가 더 좋다고 해서 골막 상부에는 잘 놓지 않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논문을 보면은 뼈 바로 위에다 스컬트라를 놨을 때하고 얕은 지방층에다가 스컬트라를 놨을 때를 결과를 비교한 논문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얕은 층에 넣었을 때가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근데 얕게 들어갈 때의 단점은 조금 더 아프다는 거고요.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멍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진피 바로 밑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는 반대편 하겠습니다. 남자는 시술할 때 이 앞볼이 볼록 나오게 하면 안 되고요. 평평한 정도까지만 시술해야 됩니다. 환자가 너무 아파하면은 그 아파한 지점에서 캐뉼라를 살짝 빼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파한 지점에는 신경과 혈관이 같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캐뉼라 끝이 이렇게 비쳐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서브더멀 인젝션입니다. 서브더멀 인젝션. 오늘은 하고 나서 조금 멍이 들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 단차가 조금 발생해서 단차가 생기는 부위를 보완을 해주고, 스컬트라는 이렇게 하고 나서 마사지 해주면은 그 불균등함은 금방 없어집니다. 여드름 흉터가 과거에 있던 부위는 아무래도 속에 유착도 많고 울퉁불퉁하고 약물이 퍼질 때도 불균등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캐뉼라로 조금씩 박리를 해서 공간을 좀 더 균일하게 풀어준 다음에 약물을 주입해야지 골고루 들어가게 됩니다. 관자는 멍이 잘 드는 부위이기 때문에 눈 밑과 관자는 멍이 잘 드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시술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부푸는 느낌이 있으면 그 부위를 시술을 중지하고 지연해 줘야 됩니다. 눈을 한번 떠볼까요? 네, 됐습니다. 자, 시술이 끝났습니다. 자, 거울 한번 볼게요. 윗입술이 혹시 길어지면 어떨지 봤는데 이로써 3차에 걸친 스컬트라 시술을 마쳤고요. 향후 6개월 동안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가 얼굴을 추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